윈도우즈에서 코스모스 플러스 오픈 SSD 동작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SSD 디바이스가 인식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파티션을 만들고 파티션을 포맷을 하면 되겠습니다. SSD 디바이스가 인식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메뉴에서 This PC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를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바이스 매니저를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디스크 드라이브스의 NVMe 코스모스 플러스 오픈 SSD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파티션을 만드는 방법인데 제어판에서 Administrative Tools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 매니지먼트를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서 디스크 매니지먼트를 클릭을 해서 OK를 누른 다음에 디스크 초기화를 컨펌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통해서 해당 디스크가 코스모스 플러스 오픈 SSD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포맷 할 때 이제 그 내용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디스크를 선택하면은 다 이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퍼티를 선택을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코스모스 플러스 오픈 SSD라고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포맷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맷을 하기 위해서 New Simple Volume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디폴트로 이제 Next를 눌러서 계속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볼륨 사이즈를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레터 명시를 하고 볼륨 레이블을 명시를 할 수 있고 피니시를 누르면 포맷을 시작하고 이제 뭐 NTFS 포맷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맷이 끝나면은 익스플로러에서 볼륨 네임 지금 뭐 볼륨 이름을 안 넣어가지고 뉴 볼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찾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용량 여기 1테라로 나오는데요.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맷을 했으면은 이 디스크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그 성능을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벤치마크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는 게 아이오미터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이오미터를 설치를 하고 그 아이오미터를 실행을 했을 때 워커가 4개가 나오는데 하나만 남기고 다 디스커넥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액세스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시에 몇 개의 IO를 할 건지 그거를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액세스 스페시피케이션을 어사인하고 이밸류에이션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를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미터 1.1.0을 썼는데요. 이쪽 URL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의 그러니까 디스크 타겟은 아까 윈도우즈에서 인식하는 NVMe 코스모스 플러스 오픈 SSD 드라이브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워커가 4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 4개의 워커가 같은 액세스 스페시피케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로지컬 어드레스를 접근을 하게 되면
전에 그 버퍼 캐시 데이터 버퍼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 캐시 히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서 그러면은 그 성능 측정한 성능이 조금 좀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세 개는 지우고 하나만 가지고 그 어,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거를 선택을 해서 2번, 3번, 4번을 딜리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스페시피케이션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면 액세스 스페시피케이션 스텝에서 뉴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작업을 할 건지 그거를 명시를 하게 되는데 이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28KB 시퀀셜 라이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주고 트랜스퍼 리퀘스트 사이즈를 128K로 이거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 랜덤인지 스캔셜인지는 그 100% 스캔셜로 하고 그다음에 리드인지 라이트인지는 100% 라이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액세스 스페시피케이션의 요 128kB 스캔셜 라이트가 생성이 되는데 요거를 add를 눌러서 assign을 하게 됩니다. assign access specification을 그다음에 outstanding IO 수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 명시하는 방법은 그 플래시 어레이의 그 병렬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 IO 개수를 명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채널에 8A, A 채널에 8A를 가지고 있는 구성이라고 하면은 동시에 8 곱하기 8에서 64개의 플래시 어레이가 동시에 스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64개 이상의 그 플래시 리퀴스를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118K의 그 작업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기 플래시의 페이지 사이즈는 16KB입니다. 그래서 그 118K를 주면은 그 내부에서는 그 8개의 그런 작업이 생성이 되고 근데 이제 그 64개의 그거를 동시를 돌리려고 하면은 128K는 16K로 나누면 그게 8이고 거기에서 8개의 그런 다시 병렬적인 그 IO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8 이상의 아웃스탠딩 IO를 명시해야 되는데 요즘 추천하는 거는 그 채널 곱하기 웨이 개수의 2배 정도를 명시를 하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결국은 8 아웃스탠딩 IO가 8이면은 64개의 플래시 리퀘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이제 16을 명시를 해서 뭐 128개의 플래시 리퀘스트를 주면은 코스모스 플러스 내부에서는 64개가 병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병렬성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웃스탠딩 IO를 16으로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리절트를 볼 때는 그 업데이트 프리퀀시를 1초로 해가지고 1초 단위로 이게 리절트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런을 하는 도중에 이베레이션 리절트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리절트 디스플레이 탭에서 이런 그 성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IOPS, IO per second 게 얼마인지, 초당 IO 개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스루프 초당 전송 그 성능이 얼마인지, 에버리지 또는 맥시멈 IO 리스판스 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리드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그 다 채우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스모스 플러스 오픈 SSD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다 지우고 시작하기 때문에 매핑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일단 써야지 매핑 정보가 생성이 되니까 일단 다 채운 다음에 리드 퍼포먼스를 그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스탠딩 IO를 256보다 작은 값으로 우리는 이제 16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사이즈, 라이트 리퀘스트 사이즈를 갖다가 페이지 사이즈는 낸드 페이지 사이즈보다 크거나 같게 해야 된다. 왜냐면은 작게 하면은 먼저 그 낸드 라이트 할 때 먼저 낸드 페이지를 한번 읽고 와서 부분을 라이트하고 다시 부분을 데이터 버퍼에서 그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시 그 낸드 페이지를 라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read, modify, write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그게 이제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 사이즈는 16KB 예를 들어 4K 랜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안쪽 그 낸드 페이지는 16K이고 이 write는 4K면은 먼저 16K를 read 한 다음에 해당 4K를 바꿔치기 한 다음에 전체 16K를 또 낸드에 write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능에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이오미터로 성능을 측정했을 때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maximum throughput per channel 했을 때 이게 지금 토글랜드라고 그래가지고 DDR 인터페이스를 쓰는데 오퍼레이팅 프리퀀시가 100MHz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그 토글랜드 2.0 스펙으로 보면 이제 200MHz까지 되고 DDR로 동작하기 때문에 400Mbps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100MHz로 구동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DDR로 동작하니까 200Mbps가 나오고 그다음에 데이터 비트 위드스가 8비트니까 결국은 200MB per sec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가 16K이고 16KB 사이즈이고 스페어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메인 에리어 플러스 스페어 에리어 이게 이제 18048 바이트인데 요거 분의 메인 쪽만 이용을 하니까 16384 이걸 나누면은 거의 200MB per sec에 90% 정도 나와서 181MB per sec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의 오버헤드 같은 거를 고려하게 되면 173MB per sec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측정한 거는 8채널 8웨이 컨피그레이션으로 그 성능을 측정을 했을 때 128KB 시퀀셜 리드 같은 경우에는 99%의 그런 그 맥시멈 스루풋의 99%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왜냐면은 173인데 채널에 A 채널이면은 보시면 SLC 같은 경우에 요게 A 채널이니까 8을 곱하면은 한 1400 1.4기가 정도 나오는데 1.4기가 거의 1.4기가에 맞먹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90% 정도의 그런 스루풋을 보인다. 이거는 뭐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성능이 그런 그 편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널당 맥시멈 4KB IOPS를 측정한 결과 10812 IOPS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페이지 매핑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매핑은 그러니까 4K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페이지가 액세스가 됩니다. 하나의 페이지는 그 낸드 페이지는 16K라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초당 맥시멈 스루풋에서 173MB/s를
페이지 하나 접근하는 게 하나의 IO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하나 접근하는 게 페이지 사이즈가 16KB 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누게 되면은 초당 IO의 개수는 173MB 나누기 16KB 해서 10812 IOPS가 나오게 됩니다. 측정된 그 채널당 그 스루풋을 보면은 원 채널인 경우에 랜덤 4KB 리드인 경우에는 96%, 맥시멈 4KB IOPS의 96% 정도 나오고 라이트인 경우에는 뭐 38에서 88% 정도 요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고 8채널 8웨이 구성에서는 이게 지금 스케줄링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 이제 레이턴시가 있어가지고 그 그게 이제 그 레이턴시가 하드웨어 컨트롤러의 아이들 타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그 성능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시면은 4K 랜덤 리드의 원 채널의 8웨이 같은 경우에는 IOPS가 거의 그 만에 육박하는 한 96% 수준인데 A 채널 8웨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8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8만에 못 미치는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원 채널인 경우에는 한 96% 나오지만 A 채널인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 쪽에 레이턴시 때문에 그 맥스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의 경우에 이제 맥시멈 IOPS의 38에서 88%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이쪽이 라이트인데 일단 MLC보다는 SLC 성능이 좋고요. 원 채널인 경우에 거의 그래도 라이트인 경우 4K 랜덤 라이트인 경우에 거의 만 정도에 육박하는 게 나오고 A 채널의 경우에는 한 6만에 못 미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38%에서 88% 이렇게 나오는 거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가비지 컬렉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정도의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온 게 라이트 C 퍼포먼스 디그레이션은 언디맨드 가비지 컬렉션 때문이다 그런 얘기고요. 어베일러블한 그 블락이 모두 사용이 되면 가비지 컬렉션이 이제 트리거드 되는데 그 성능 디그레이션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고 하면은 그 가비지 컬렉션 할 때 카피 오퍼레이션 오버헤드에 영향을 받는데 카피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지우기 전에 그 밸리된 페이지를 옮겨야 되는데 그 밸리된 페이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 밸리드한 게 조금 있으면은 뭐 금방 카피 오퍼레이션 끝날 거고 밸리드된 게 꽉 차 있다 그러면은 그걸 다 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디그레데이션 수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밸리드 페이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카피 오퍼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레이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한 3.6% 정도의 성능 디그레데이션이 있는데 성능 저하가 있는데 여기 절반 정도의 그런 페이지가 밸리드 하다 그러면은 그 카피 오퍼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성능 저하가 67.4% 정도 발생했다 그런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호스트 PC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윈도우즈 10으로 부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그 영상을 위해서 제가 그 원격 데스크탑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스트 PC의 화면이 되겠고 먼저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그 코스모스 플러스 오픈 SSD가 디스크로 잡혔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코스모스 플러스 오픈 SSD 디스크 드라이브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티션을 크리에이션하고 포맷하기 위해서 디스크 관리자를 바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보면은 바로 지금 그 SSD가 지금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초기화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yes를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그게 지금 디스크 2번이고요. 지금 이거는 2채널이기 때문에 한 250기가 정도가 잡혀 있고, 이것을 파티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새 단순 볼륨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냥 넥스트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맷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탐색기에서 보시면은 D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230기가짜리 디스크 드라이브가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IO 미터를 IO 미터를 실행을 해서 이쪽 그 토팔러지 쪽을 열어보시면은 지금 워커가 지금 8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D 드라이브였죠. 새 볼륨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액세스 스페시피케이션 여기에서 뉴를 눌러서 이름은 이렇게 하고 128KB 그 다음에 100% 스퀘셜이고 그 다음에 100% 라이트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성한 게 있고 이거를 이제 add를 해서 어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크 타겟 와가지고 그때 아웃스탠딩 IO 수를 16으로 설정을 하고, 리졸트 디스플레이에서 업데이트 프리퀀시를 1초마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스타트 테스트를 누릅니다. 이제 리졸트를 기록을 하는 그런 파일인 것 같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바로 이게 결과가 보이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오미터가 그 D 드라이브를 먼저 그 풀리 꽉 채우게 됩니다. 꽉 채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없는데, 지금 D 드라이브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했을 때 이런 iobw.txt 요거를 지금 계속 생성을 하고 있음을 알고, 이게 지금 이 파일의 크기가 계속 그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일이 250기가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파일이 계속 그 생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쪽 볼륨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면 지금 한 얼마 정도 차 있나요? 16기가 정도 지금 그 파일 크기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은 230기가가 그 풀리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 볼륨 D 드라이브가 지금 꽉 찼고, 여기 안에 이 파일을 보면은 거의 한 230기가 정도 파일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그 스루풋이라든가 IOPS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초당 토탈 IOPS가 1800, 그리고 스루풋은 230 메가바이트 퍼 섹 정도 나오고, 에버리지 IO 리스판스 타임이 9mm, 그 다음에 맥시멈 IO 리스판스 타임이 12mm 정도, 그 다음에 CPU 유틸라이제이션 3.46%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 드라이브가 꽉 찰 때까지 기다려야 이게 지금 이제 리졸트를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